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우리 인체에서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이미지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표상이다 그럽니다. 당연히 이 외부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는 눈의 표상이 있고, 귀에는 귀의 표상이 있으며, 혀는 맛의 표상을 갖고 있고, 코는 코의 그 표상을 그 냄새에 대한 표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표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데, 개나 동물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표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파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없는 파장이 있잖아요. 근데 벌레라든가 동물들은 그 인간과는 다른 그 영역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표상이 받아들이는 그 모양과 형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표상이다.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것을 표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집중 명상하고 어떻게 관련되느냐? 우리가 끝없이 이 세상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적 없이 끝없이 변하죠. 끝없이 변하는데,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사진으로 착각 찍으면 어때요? 그 순간에 그 어떤 모양과 형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진을 우리는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없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가운데 이렇게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모양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표상을 찍어내는 게 이제 사진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전을 한번 생각해 봐요. 눈앞에 이 동전을 보면, 눈을 감으면 어때요? 그 동전 이미지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그걸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빨리어로는 리밌다. 자, 여러분들 앞에 하얀 종이, 네모지기 종이를 한번 봐봐요. 한번 딱 보고 눈을 감아봐요. 그러면 눈앞에 그 하얀 이미지, 네모 모양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그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이미지가 천천히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봐볼래요? 또 그 이미지를 또 봐봐요. 이렇게 네모 다시 한번 보고 또 눈을 감으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 이미지를 반복 떠올리면 나중에는 저절로 그 이미지가 눈앞에 이렇게 딱 그려지게 돼요. 그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표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눈앞에 선명하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명상을 어떤 한 대상에 주의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럼으로써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집중명상이다 정의했는데, 특정한 한 대상에다 집중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끝없이 변하는 대상, 저 바깥 대상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본인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대상, 그 니미따에 주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하늘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늘의 이미지가 내 눈앞에 가득 차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고요. 하늘을 쳐다보면 그 순간적으로 그 하늘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느 순간에 다시 딴 생각이 끼어들죠.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펑펑 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그 이미지만 나한테 남죠. 그러니까 그 펼쳐지는 그 겨울의 그 은빛 그 세계가 나의 의식을 온전히 지배해요. 그럴 때 다른 생각이 그곳에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그 잠깐 동안 순간순간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해서 그곳에서 그 생생함과 삶의 그 뛰어난 그 경이로움을 그곳에서 느끼죠. 이럴 때 우리는 특정한 대상에 주의가 집중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여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원할 때 이런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원할 때 언제든지 이런 집중 상태를 경험한다면 좋잖아요. 우연히 뜻밖에도 창문을 열었더니 잔독 위에 눈이 소복히 쌓였어. 그 장면이 너무 고요하고, 그리고 앞에 거리의 나무 가로수에 그 아름다운 장면을 창문을 열고 우연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경이롭고 생동감이 있어. 근데 그런 것은 우연히 뜻밖에 내게 찾아온 선물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요, 여보세요? 내가 의도할 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 여보세요? 호흡에다 집중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눈은 왔다 안 왔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요? 항상 그곳에 있거든요.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내가 평화롭고 호흡만 내 눈 안에 가득 찬다면 내가 하늘을 봤을 때처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멈추고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멈추고 팽창됐다 수축됐다 긴 휴지기가 됐다가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사라지는 이 호흡의 그 전체적으로 리듬이 그것만 내 눈에 가득 찬다면 그리고 그것만 온전히 보이게 된다면 어때요?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호흡의 표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표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선정에 들었다, 삼매에 들었다, 그리고 집중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방금 전에 했을 때 호흡에 집중했다 어때요? 또 딴 생각으로 갔다가 또 호흡에 집중했다 어제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또 호흡에 왔다가 내일 뭘 할까 이 생각이 이렇게 되면
호흡만 존재한 게 아니죠. 이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호흡만 보이게 될 때, 그래서 그걸 그 호흡의 니미타, 즉 그 표상이 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집중 명상은 어디다 하는 거냐 하면 니미타, 즉 표상에 주의를 두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바닷물의 썰물처럼 파도처럼 움직이는데 그 전체적인 그 표상, 그 리듬을 한눈에 딱 이렇게 전체가 볼 때, 그러면은 이게 전체 한눈에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끝없이 변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니까 위는 떨어져서 바사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걸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느낌이나 생각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데 그것이 생겼다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는 건 윗바사나고, 표상, 즉 변하지 않는 그 표상을 그 표상만 존재하고 그 표상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럴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집중명상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니미타에 대해서 이 니미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눈에는 눈의 이미지가 있어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은 눈의 이미지죠. 그래서 감각기관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상은 이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죠. 마음에 의해서 구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영상. 그래서 그 해신밀경에서는 이걸 닮은 영상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부처님을 명상을 할 때 부처님을 떠올린다고 하면 이 부처님은 부처님을 닮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표상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햇살이에요. 눈을 딱 감으면 내 눈앞에 밝은 햇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햇살, 내가 자주 경험했던 햇살과 닮은 영상이고, 호흡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데 숨이 들어올 때 아랫배가 팽창하고 숨이 나갈 때 아랫배가 수축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의 움직임을 닮은 그 표상, 마음속에서 구축한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표상은 지속적이고 어떤 표상은 몇 초만 머물렀다가 곧 사라지고, 어떤 것은 일어났다 또 어떤 때는 안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상에 집중하는 게 좋다. 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면요, 막 이렇게 머리 위로부터 막 이 하얀 막 물결이 막 살랑살랑 내리친대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지면서 참 차분해진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거죠. 30분 앉아있다 그럼 30분 동안 이게 지속이 되느냐, 그런 건 그렇다면 매우 좋겠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런 영상들은 그 오래 머물지를 못해. 그래서 가장 그 뛰어난 그
있다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잠깐 멈추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잠깐 멈추고 이 표상, 이러한 리듬이 있는 이 표상을 그 규칙된 규칙성이죠. 이 규칙적인 이 표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이 표상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표상이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시간은 그 니미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 니미따는 그래서 그 바깥에 우리가 경험한 내용과 닮은 표상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표상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과 관련된 표상이 있어. 만약에 호흡 명상이라든가, 또 자비시사처럼 이런 그 가르침 내용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그 마땅히 알아야 할 가르침 내용과 관련된 표상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또 가르침과 관계없는 일반 세속적인 일반에서 내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표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알아야 할 일로서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렇게 슬플까? 이 슬픔 그 이유나 슬픔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마땅히 알아야 할 사건에 대한 표상이 되겠습니다. 엄마하고 오늘 싸우고 왔다면 왜 내가 화가 났을까? 그렇다면 엄마의 그 닮은 표상을 떠올려서 그걸 이제 공부로 삼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세상 일에 관한 닮은 영상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호흡을 표상으로 삼는 거죠. 집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호흡에 관한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호흡법, 즉 호흡에 대한 표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 호흡의 리듬, 규칙성, 그리고 그 호흡은 쉽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점에서 호흡에 대한 집중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슬플 때도 호흡으로 돌아오고, 화나고 분노할 때도 이 호흡으로 돌아오면 많은 그 생각들과 걱정들이 끊어져서 내가 평화를, 마음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흡은 매우 손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여행을 할 수는 있어요. 겨울날 그 눈 덮인 그 산들을 보고 싶어서 가면은 정말로 경이로움을 느끼죠. 그럴 때도 우리는 마음이 고요와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곳에 가야만 그 느낌을 느끼는데, 호흡에 집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원할 때, 힘들 때 호흡으로 곧장 돌아올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내 평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면 호흡이 강력한 내 수행의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호흡 수행을 계속 하시기 바라고,
근데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 하나는 순간순간 호흡에 알아차림하는 거. 이런 명상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호흡 수련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온전히 떠나서 2박 3일 혹은 일주일 혹은 1년 혹은 뭐 10일 뭐 이렇게 장기간 그 어느 한정처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호흡은 이 세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해당이 돼요. 순간순간 내 일상에서도 가능하고 내가 혼자서 집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한 달, 석 달 집중 그렇게 수련을 할 때도 역시 호흡은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항상 호흡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부처님께서도 그 쌍유타 니까야에서 환자들한테 간병을 갔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숨이 다할 때까지 어디를 해라? 호흡을 관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다할 때까지 그 호흡과 함께 해라. 그러면 그 공덕으로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사이 웰 다잉, 그게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절박한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호흡에 집중하는 걸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걸로 니미tta에 대한 표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장 강력한 표상은 호흡이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봐요. 호흡은 늘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 호흡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일단 사람들이 가슴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그 호흡 관찰 연습이 안 됐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관찰하려고 의도를 너무 많이 내면 오히려 그게 몸에 그 부담감과 몸의 그 균형을 무너뜨려서 굉장히 피곤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려면 릴렉스, 뭐라고요? 릴렉스, 느긋하고 편안하게 호흡을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채 호흡을 관찰하는 게, 그 기술을 터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릴렉스한 가운데 딱 관찰하는 거요. 고요한 가운데 성성하게 깨어서 그걸 관찰하는 거. 그래서 성성적적이고 적적성성이다. 성성하게 깨어있는 가운데 고요하게 릴렉스 되어 있는 가운데 알아차림이 그곳에 있어야 호흡 관찰이 되는데, 너무 의도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면 근육이 긴장이 돼서 무리가 따르고, 또 어때요? 또 너무 릴렉스 하면 졸음이 와가지고 알아차림이 그곳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 가운데 고요해야 되고, 고요한 가운데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쩔 때는 피곤해서 졸릴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고 그렇게 깨어 있는 알아차림이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고요함이 있는 그런 상태를 그래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호흡의 들숨, 날숨, 멈춤이라고 하는 이 표상, 이 모양이 눈에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인위적인 노력을 안 해도 충분한 집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오늘 질문 이걸로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